안녕하세요.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EU 경제를 맡고 있는 오태현입니다. 우선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 방식으로라도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EU의 대응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강의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EU의 코로나 상황을 점검해보고 EU와 각국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팬데믹으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가 유럽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해보고 마지막으로 올해 EU 경제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중국과 우리나라를 넘어서 유럽과 미국으로 빠르게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EU 회원국 중에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4만 명을 넘어섰거나 육박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자면 높은 고령인구 비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코로나19의 전염력은 특히 고령 인구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의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병상과 의료 서비스가 그래서 더욱 절실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림에서처럼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인구 100만 명당 병상 수는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확진자 중 사망자 수를 나타낸 치명률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10%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도 이들 국가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19의 강한 전염력으로 인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봉쇄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봉쇄 조치를 취한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봉쇄 조치를 취했던 중국의 경우 전 세계 GDP에서 약 16%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지금 현재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 유럽을 비롯한 미국 등을 모두 합치면 글로벌 GDP의 약 48%에 이릅니다. 결국 전 세계 GDP의 한 64%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봉쇄 조치를 취했거나 또는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 EU와 주요 회원국들은 과연 어떤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경 통제와 봉쇄 조치를 살펴보면 EU는 지난 3월 18일부터 30일 동안 쉥겐 지역, EU 회원국 및 영국을 제외한 제3국 국적자 입국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비슷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에서는 휴교령, 대중 모임 금지, 불필요한 외출을 금지하는 등의 봉쇄 조치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들 국가들의 봉쇄 조치는 한 다음 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봉쇄 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표에는 없지만 스페인은 4월 26일까지 봉쇄 기간을 15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이미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기업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EU와 각국 정부는 다양한 경기 방식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유럽중앙은행인 ECB는 7,500억 유로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EU 영내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EU 회원국들도 규모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기업의 은행 대출을 정부가 보증하는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별로는 독일과 프랑스는 10인 이하 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의 손실액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단축조업 지원을 위한 제공 요건을 완화하기도 했고요. 또 이탈리아에서는 500명의 근로자에게 월 600유로 규모의 지원금을 갖다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기업의 법인세 납부나 모기 대출 상환 등을 유예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우 국적 항공사인 알이탈리아의 국영화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각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기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봉쇄 조치로 인한 이후 경제 실험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2019년 유로존의 부문별 GDP 성장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들어 코로나 확산세가 두드러지면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데요. 또한 3월 유로존 구매자 관리 지수는 29.7을 기록하면서 1998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전월 대비 최대 하락폭 그리고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수축을 의미하는데요. 향후 경기 수축 전망이 두드러진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정부가 봉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이제 사업장이나 식당, 호텔의 영업이 중지됨에 따라 가계 소비도 이제 급감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감원이나 또는 해고 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가계 경제를 위협하게 되는 어떤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 간 이동, 특히 여행이나 관광이 줄어들게 되고 해외 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도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더불어서 생산 부분에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는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글로벌 밸류 체인 못지않게 EU 역내도 지역 밸류 체인이 유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통제로 인해서 물류 이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스위스나 루마니아, 헝가리 등에서는 제품을 실은 트럭이 국경을 통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한 EU 역내 육상 물류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이러한 국경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EU 경제 혈관이 막히는 일종의 동맥경화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서 EU 경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의 이동이 심각하게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EU 경제에는 악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EU는 역내 단일 시장을 추진하면서 사람,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력을 우려하여 사람의 이동의 자유가 지금 제한이 되고 있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단순히 사람의 이동이 제약을 받아서가 아니라 EU 회원국별 그 노동 인구에서 자국민 이외에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홍색이 해당국 국적자의 비중이고요. 나머지는 다른 EU 회원국, 에프타 또는 제3국 국적자를 의미합니다.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자국민의 노동인구 비중이 50%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가 지속될 경우 EU 역내 생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유럽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앞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개의 리스크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비 위축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국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대략 30에서 35% 정도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이나 독일, 이탈리아의 소비 위축이 눈에 띄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유로존 경제 성장 기여도를 보시면 소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 성장률에는 이 소비 위축에 따른 경제 성장률의 그 부정적인 그런 감소세가 특히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EU의 대표적인 산업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을 살펴보면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인 ACA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 부분에 약 114만 명의 근로자가 직감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또 146만 대의 생산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회원국 중에서는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독일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다음으로 이제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이런 순으로 이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 역시 EU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유럽은 대표적인 여름 관광지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년 중 여름 시즌인 6월부터 9월 사이에 방문객이 연간 방문객의 한 50% 이상 집중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는데요. 오른쪽 위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 9월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이 되면 약 40% 이상 관광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관광산업이 고용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 두 국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향후 이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가 노동시장에도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바로 실업자 수 증가가 그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가 올 3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군별로 실업자 수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기준으로는 최소한 530만 명, 그리고 최대 2,470만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로 특정될 수는 없으나 이유를 고소득군으로 가정을 한다면 그림의 맨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최소 290만 명에서 최대 1,460만 명의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전 이후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이었던 브렉시트 협상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3월 초에 1차 회의는 브뤼셀에서 개최가 되었고 이때 11개 협상 의제가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3월 중하순으로 예정돼 있었던 2차 회의가 잠정 연기가 되고 이후 보리스 존슨 총리를 비롯한 영국의 주요 정치인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서 과연 EU와 영국이 미래관계 협상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시각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협상 기간이 올해 말까지인데 현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한 그 협상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과 함께 협상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만약 영국이 협상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6월 30일 이내에 EU에 공식적으로 연장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협상 기간 연장은 없다는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 유럽 경제 성장률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일반론적인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급격한 경기 침체 이후에 경기 회복의 패턴을 보면 크게 V자, U자, L자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팬데믹이 있었던 해외 경기 회복 패턴을 살펴보면 거의 모두 이제 V자 회복 패턴을 보였었는데요. 그럼 이번 코로나19 이후에도 과거와 같은 회복 패턴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좀 더 U자나 L자와 같이 더딘 회복을 보일 것인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은 아마도 정부의 정책 대응의 효과성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진압 여부에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처럼 V자 회복을 가장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노출되거나 이로 인한 구조개혁과 같은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다면 좀 더 더딘 회복으로 인해 U자형이나 L자형과 같은 회복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직 그 코로나 사태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특히 봉쇄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따라서 올해 이후의 경제 성장률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올해 유럽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에 머물 것이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나느냐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봉쇄 기간에 따라서 침체 정도가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유로존의 경우에는 봉쇄 기간이 1개월일 경우 마이너스 1.8%, 2개월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4.4%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독일도 유로존과 비슷한 성장률이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유로존 회원 중에서는 이탈리아의 경기 침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개월 봉쇄 기간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3.5%, 그리고 2개월 봉쇄 기간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6.1%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 시점에서 특정한 어느 하나의 전망치를 갖다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바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번 EU는 과거 재정위기 당시 EU 차원의 위기 관리 능력을 시험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팬데믹을 둘러서 응급 상황이 반영된 새로운 위기 관리 능력을 시험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회원국 간의 이제 지원 방식을 두고 좀 더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EU와 주요국이 이번에도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새로운 위기 대응 기제를 만들어서 이번에도 EU가 위기를 좀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좀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마지막으로 2020년 EU 경제가 힘들겠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EU 경제가 나아가기를 한번 희망을 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